현재 법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의 감시 기능이 차단돼 있고 이사회와 교직원이 족벌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 정부는 이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일부 종교단체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법인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줬어요.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그들이 그 예산을 적정하게 정당하게 쓰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없게끔 만들어놔 버렸어요. 반드시 개정되어야 됩니다. 감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재판입니다. 영화 속 인권단체 간사는 지난 2005년 이 단체를 결성하고 4년 동안 맨 앞에서 활동해온 윤민자 집행위원장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현실에 절망과 분노를 느낀 윤 씨는 지난 2009년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취재팀과 어렵게 연락이 닿은 윤 씨는 최근 영화 개봉 소식을 듣고 당시 기억이 떠올라 많이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내 자식같이 생각하고 혹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이 일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인화학교 피해 학생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힘내고 지나간 일 그냥 다 잊고 앞으로 행복할 일,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우리 아이들이 꼭 전해주고 싶어요. 전문가들은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청각장애인들은 지적장애인이 아닌 만큼 의사표시를 포함한 항거불능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공소시효 폐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분노가 영화 관람 후 나타나는 일시적인 흥분이 아니라 진정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지 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지 되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줘야 되고 장애인에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은 많이 하고 분노하지만 실제로 내가 사는 삶의 공간에서 이 지역 공동체 안에서 장애인과 당신은 함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까지 간과하지 말고 자신들에게 자문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영화 도가니가 흥행몰이를 하며 사회적 변화를 낳고 있지만 정작 피해 학생들은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다시 꺼낸다는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새로 문을 연 안중근 의사 기념관. 정부 보조금 150억 원과 국민성금 35억 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잡음이 생겼습니다. 청산을 해야 돼요. 기념관 건립위원회를. 그 국고 150억, 국민성금 35억에 대해 청산을 해야 되는데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국민성금. 전체 모금액 35억 가운데 15억 원이 남은 겁니다. 관련 부처와 일부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이 돈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기념관 측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했던 위원회는 남은 성금을 장학사업에 쓰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원래는 남은 데는 장학회에다 주려고 그러는 거지. 저는 이걸 끝나고 돈이 남으니까 그쪽으로 주려고 그러는 건데. 어디로?
이달 말이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재건립된 지 1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념관을 짓고 남은 국민성금의 용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양측은 법정 소송까지 주고받고 있습니다. 국민성금이 남아 그 용도를 갖고 시비가 붙은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국민성금, 그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순국 53주기 기념식이 서울 국민회당에서 엄수되었습니다. 유족과 정부 요인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이날의 추도식전에는 박정희 의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헌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해방 후 18년이 지나도록 국내에는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변변한 장소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970년 비로소 서울 남산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0주년이 다가오면서 국내에선 안 의사의 기념관을 새로 짓자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었습니다. 남산에 있던 옛 기념관이 오래되고 비좁다는 지적 때문이었는데 각계의 지지와 성원이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새 기념관이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출생부터 순국까지 안 의사의 일대기와 생전에 남긴 글씨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01주년을 맞아 이 새롭게 단장한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고는 물론 일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에 힘입어 기념관이 새 모습을 갖추게 되자 안 의사의 후손들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I'm very pleased, I'm very proud, I'm also very humbled, and I'm very appreciative and grateful to the Korean people. 기념관이 새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안중근 의사 건립위원회란 단체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설립된 위원회는 기념관 건립 뒤에는 해산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사무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몇 분 정도 계셨어요, 여기? 4명, 5명 정도요. 저희가 이제 청산 작업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게 문제가 조금 갈수록 좀 더 소송도 하고 하니까 지금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희가 뭐 당장 이제 전세도 그렇고 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념관 건립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종료된 상태. 건립위는 국민성금 잔액 15억 원을 장학사업에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던 우범장학회와 확대 통합해 안중근 의사 장학회를 출범시키기로 한 겁니다. 우범장학회라는 게 이수성 총리님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셨었어요. 저희 박 위원장님하고는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사무실이고 그러니까 좀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면은 우범장학회를 안의사 장군으로 이렇게 바꿔서 장학사업을 하면 어떻겠냐 이제 흔쾌히 동의를 하신 거거든요. 지난 2월엔 국민성금 잔액을 장학기금에 사용하겠다는 허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성금에 대한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현행법상 자녀 국민성금은 당초 모집 목적과 유사한 용도로만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즉, 남은 국민성금을 장학사업에 쓰는 것은 당초 목적과 다르다고 판단한 겁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남은 잔액은 가장 유사한 목적에 사용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기념관에 뭐 자료 수집이나 기념관 관련된 좀 더 보강할 게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국가보훈처 역시 지난 6월 행정안전부와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자녀 성금은 기념관의 시설 보수와 개선 사업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하니까 지금까지 우리 기조가 그랬다. 그 어떤 그 선거 문제는 행안부 소관이고 거기서 판단할 사항이고 그 자녀 성금은 우리 이제 기부 목적에 맞게 쓰는 게 우리 보훈처의 입장이다. 운영 주체인 기념관 측은 보다 강경합니다. 한 해 5억 남짓한 예산으론 시설 유지와 개보수는커녕 기념관 운영조차 빠듯한 상황에서
남은 국민성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